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디스턴스라는 러닝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런업TV에서 다뤘던 언더아머 러닝화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러닝화거든요.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벨로시티 엘리트 3라고 하는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벨로시티 엘리트 3는 2025년 4월에 열렸던 129회 보스턴 마라톤 여성 부문에서 케냐의 쉐론 로케디 선수가 2시간 17분 22초라고 하는 코스 레코드를 기록할 때 그때 신었던 바로 그 레이싱화가 이 벨로시티 엘리트 3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쉐론 로케디 선수가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 러닝화입니다. 지금부터 언더아머가 야심차게 출시하는 벨로시티 엘리트 3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솔 폼의 소재는요, 슈퍼 크리티컬 호버 플러스 폼이 사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HTPU라고 하는 소재에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를 주입해서 만들어낸 초임계 폼이다. TPU 소재를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을 천천히 낮추면 소재 안에 주입된 그 기체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아주 미세하고 균일한 기포 구조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슈퍼 크리티컬 폼은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트니스, 가벼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컴포트,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서 탱글탱글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리스판시브니스, 반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듀러빌리티,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특징도 함께 갖고 있는 게 바로 슈퍼 크리티컬 폼의 특징이고요. 벨로시티 엘리트 3에 사용된 슈퍼 크리티컬 호버 플러스 폼도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다음은 미드솔의 높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미드솔의 높이는 37.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5.5mm, 그래서 오프셋은 2mm입니다. 포어프 쪽의 미드솔의 높이가 높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동안 제가 리뷰했던 레이싱화 중에 거의 제로 드랍에 가까운 레이싱화는 이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오프셋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오프셋 2mm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설계할 때 아주 공격적인 포어풋의 로커 지오메트리를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뒤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65% 정도 지점부터 이 로커 지오메트리의 가파른 경사가 시작되는데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아주 매끄러운 그런 롤링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벨로시티 엘리트 3의 로커 지오메트리, 그리고 미드솔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드솔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풀랭스 카본 플레이트가 미드솔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름 힘을 줘가지고 지금 한번 구부려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요 정도 제가 쉽게 휘어지지 않는 조금은 단단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티프니스는 결국 토우프할 때 반발력으로 작용한다. 어퍼의 소재는 레노 위브 방식의 다이나믹 어퍼가 사용되어져 있다. 레노 위브라는 거는 이 편직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조직 구조가 굉장히 성글어요. 그래서 안쪽이 다 비칠 정도로.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얇은 그런 모노메쉬 조직 같이 생긴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볍고, 그리고 발등은 또 견고하게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퍼의 소재가 사용되어졌다. 너비 방향으로에 있어서의 벨로시티 엘리트 3의 공간감은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적당한 그런 발볼의 너비의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의 길이 방향으로도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260 사이즈, US 8 사이즈의 아주 정 사이즈 길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레이스가 딱 시작되는 부분, 제 발등의 높이 기준으로 했을 땐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 그런데 아프지는 않은. 좋게 얘기하면 일체감이 좋은이고요. 발등이 좀 높은 러너가 신었다 라고 하면 발등 쪽이 아프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타이트한 발등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벨로시티 엘리트 3의 어퍼의 착화감이다. 네, 다음은 어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 안쪽에는 패딩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아주 얇고 부드러운 패딩이 아주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힐 패딩 쪽은 굉장히 소프트한 패딩이 상당히 두텁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패딩의 양이 좀 주니까 무게를 좀 줄이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아주 발목을 일체감 있게 잘 잡아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설포에 사용된 소재는 이 어퍼 부분에 사용된 레노위브, 레노 편집 방식을 사용한 그 소재와 거의 유사한 망사 같은 그런 구조의 설포 원단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포에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가볍고 발등에 놓였을 때 놓여져 있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레이스의 압박감은 다 걸러주는. 그런데 또 이 설포의 상단 부분에는 아주 얇은 패딩이 들어가 있어서 슈레이스를 다 묶고 끝부분 매듭을 딱 묶고 내려놓으면 바로 설포의 이 패딩에 딱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신고 슈레이스를 묶는데 설포가 안쪽이 조금 말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정 방식이 이제 발등 쪽 한쪽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설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설포는 혹겹 원단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흐물거리는 그런 설포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약간 말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말린 상태로 만약 뛰시면은 달리는 내내 설포만 생각날 수도 있다. 언더아머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플로우 필라소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드솔과 아웃솔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드는 제작 공법을 언더아머에서는 플로우 필라소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르르듯이 그런 느낌을 준다 라고 이제 언더아머가 계속해서 이제 집착을 하면서 그런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벨로시티 엘리트 3를 출시하면서 바로 이 플로우 필라소피가 변경되었다. 이제 미드솔과 아웃솔은 분리됐고요. 특히 이 푸어프 쪽에는 이 블랙 컬러로 된 이 접지력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내구성이 훌륭한 이런 언더아머의 아웃솔 러버가 이렇게 넓은 면적에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리어프 쪽에도 이렇게 지면과 닿는 부분에는 블랙 컬러로 된 러버 아웃솔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접지력 플러스 내구성을 한꺼번에 잡았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이 언더아머 벨로시티 엘리트 3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2g입니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트랙에서 달리는 게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포 종합운동장에 나갔습니다. 10km 정도를 뛰긴 뛰었는데 전반부 5km는 5분 40초 페이스에서 5분 페이스까지 천천히 가속하면서 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쉰 후에 1km 인터벌 트레이닝의 이제 첫 번째 1세트는 4분 40초 페이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는 4분 35초, 4분 30초, 4분 25초, 4분 20초까지 이렇게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페이스를 조금씩 당겨가면서 마지막 5세트째에는 1km 4분 20초 페이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딱 신고 제가 처음 딱 느꼈던 어퍼의 느낌은, 첫 번째가 이 어퍼와 내 발 사이에 불필요한 여유가 하나도 없는, 두 번째는 타이트하긴 한데 압박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신발과의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느낌을 받았다. 딱 신고 이제 트랙의 출발선까지 좀 걸어갔거든요. 딱 걸어가면서 한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퍼의 통기성 너무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발 걷고 두 발 딱 이거 로커 지오메트리가 미쳤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앞으로 기우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습니다. 내 발이 땅을 굴르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로커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다는 게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만 걸어도 여러분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딱 걷잖아요. 가벼운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느낌입니다. 이 제품의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완성도 있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선에 서서 가볍게 5km 웜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의 느낌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이렇게 달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는 느낌이 락다운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발과 내 발의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5분대 페이스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버 플러스 미드솔 폼이 주는 그 탱글탱글함과 반발력이 특히 푸어프 쪽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걸을 때는 좀 단단한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달리니까 물성이 오히려 더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서 반발력이 느껴지는 그런 폼으로 좀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로커 지오메트리가 기가 막혀요. 걸을 때는 조금 약간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을 이렇게 떼기도 전에 신발이 앞으로 구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전방 부분에 이 로커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아주 부드럽게 앞으로 굴러지기 때문에 이 제품의 로커 지오메트리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또 한 가지는 베이스 면적이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레이싱화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달려보잖아요. 부드럽긴 하지만 조금 더 단단하고 탄성이 좋은 그런 느낌의 미드솔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호버 플러스 미드솔 폼과 결합돼서 이 베이스의 면적이 아주 절묘하게, 특히 중족부와 리어프 쪽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레이싱화이긴 하나 안정감과 어느 정도의 반발력,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쿠션감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레이스데이 슈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분대 페이스로 막 달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꺼번에 다 느껴지거든요. 어퍼는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요. 일체감도 굉장히 좋아요.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신발과 내 발이 하나가 달리는 것처럼 달려져요. 땅을 딛고 나갈 때 엄청 부드럽게 롤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푸어프 쪽에 호버 플러스 미드솔 폼의 반발력이 좋아요. 탱글탱글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충분히 압축했다가 폭발하는 그 정도의 탄성과 반발력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9만 9천 원입니다. 오늘 벨로시티 엘리트 3와 경쟁하게 될 러닝화 탑5는 2025 런업TV 어워즈 레이스데이 부문의 탑5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 가장 좌측부터 넘버 1, 그 다음에 가장 우측이 넘버 5예요. 먼저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고요. 그 다음이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델은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엣지 도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모델이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탑5를 기록했던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4. 그렇다면 벨로시티 엘리트 3는 과연 이런 쟁쟁한 경쟁 모델들과 경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91g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는 195g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자그마치 152g입니다. 그리고 4위를 기록했던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3는 바로 182g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5 중에 탑5를 차지한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4는 204g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의 중량은 바로 212g이었습니다. 중량이 가장 많이 나갔던 게 이 5위를 차지했던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4거든요.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4마저도 204g에 불과한 경량 러닝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언더아머가 출시할 예정인 벨로시티 엘리트 3의 중량 212g은 경량이긴 하나 경쟁 모델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그런데 이 탑5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이싱화에 있어서만큼은 안정성은 확실히 2순위, 3순위로 밀리고 그거보다는 속도, 기록 단축 여기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신어도 피로감이 덜 느껴지는 그런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서 탱글탱글하고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의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의 미드솔 폼이 여러분들이 지금 딱 좋아하시는 그 폼의 느낌이에요. 탱글탱글하고 반발력이 엄청 뛰어나면서 엄청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에 사용된 주맥스 미드솔 폼 그리고 에어줌 유닛이 2개나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포어풋 쪽에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랑은 약간은 차이가 나죠. 하지만 크게 놓고 보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소프트하고 반발력이 좋은 그런 미드솔 폼에 가 있어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스카이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이 FF 립이라고 하는 이 미드솔 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1위, 2위, 3위가 느낌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4위, 5위로 가면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가미가 되면서 반발력은 괜찮아요. 그런데 느낌이 막 엄청 가볍고 탱글탱글한 느낌으로부터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의 호버 플러스 미드솔 폼의 느낌은요,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4의 미드솔의 느낌과 가장 유사하다. 이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4는 미드솔 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파워런 PB라고 하는 페바 소재 계열의 미드솔 폼이 깔려 있고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같은 페바 소재 계열이지만 조금 더 소프트하고 탱글탱글하고 반발이 좋은 파워런 HG가 사용되어져 있다. 그 느낌과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언더아머의 슈퍼 크리티컬 호버 플러스 미드솔 폼의 느낌은 굉장히 유사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9만 9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32만 9천 원. 그리고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엣지 도쿄 둘 다 32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푸마의 DB8 나이트로 엘리트 3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27만 9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탑5를 차지한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4는 26만 9천 원입니다.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얼마다? 29만 9천 원입니다. 중간 정도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품의 구매 결정을 할 때 가격만 놓고 딱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브랜드력 보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펙의 우수성, 두 번째는 이제 실제 퍼포먼스, 기능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디자인, 컬러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가 이 앞에 있는 탑5의 아주 쟁쟁한 레이싱화들과 경쟁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2026년에 저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더아머가 야심차게 출시한 벨로시티 엘리트 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또 출시될 상품들이 2개나 더 있대요. 모두 다 2026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벨로시티 스피드, 벨로시티 페이스 제가 출시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리뷰를 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벨로시티 라인업들에 대한 리뷰가 끝나면 제가 모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라인업 총정리편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브랜드의 유사한 러닝화들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들의 새로운 라인업들 구경하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시죠? 네. 오늘 리뷰해드린 언더아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리뷰해드린 벨로시티 디스턴스는 1월 15일에 얼리 론칭 하고요. 2월 10일에 언더아머 전 매장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리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매장에 가셔서 신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